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2월 17일 제 S&P 500 투자일지 한번 남겨볼 건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울 아파트는 알고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S&P 500에 버금갈 만큼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파트를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들어가고 한 보증금 2, 3억짜리 그리고 그 남은 돈은 S&P 500 ETF 혹은 슈즈라고 하는 SCHD ETF를 사서 배당금 받아서 월세를 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고민해봤는데요. 그 후속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저 이야기 이어가 보자면 S&P 500하고 서울 아파트 그 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거에도 어렴풋이 거의 비슷하게 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실거주 한 채 그리고 S&P 500 ETF로 노후 대비 이런 전략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우리나라 저출산 이야기 나오고 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에 또 삼성전자가 또 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팔아버릴까. 그래서 미국 세계 1위 미국에다가 전재산 몰빵할까 이제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번 데이터로 팩트 기반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봤고요. 먼저 우리나라에는 이제 KB 부동산이라고 여기 유명한 데이터 플랫폼이 있잖아요. 국민은행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주택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주택은행이 이제 통합돼가지고 현재 국민은행이 되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시중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있지만 국민은행이 유독 이런 부동산 관련 데이터나 정보 같은 거를 많이 다뤄주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데이터부 이쪽 들어가서 보면은 세세하게 아파트 가격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냐라고 하면은 주택가격 동향 조사 중에서도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을 봤어요. 그럼 여기 전국에 대한 한 2008년도부터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저는 S&P 500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 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가급적이면 강남 3구에 해당하는 이쪽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데이터는 못 찾았고 한강 이남에 있는 11개 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S&P 500에 대한 대조군으로 살펴봤고요. 매매 평균 가격으로 봤어요. 그 전체 아파트들의 어떤 그 평균 가격. 그래서 이쪽 데이터들이 되겠죠. 지금 보니까는 15억, 16억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2008년 12월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전 데이터도 있는데 지금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데이터가 2008년 12월 거부터가 제공이 돼서 비교 기간은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했어요. 특정 시점에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 가격만큼 스파이를 동일하게 매수했을 때 2024년 1월 말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대조군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ETF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데이터를 볼게요. 먼저 2008년 12월 이때 데이터부터 보면은 2008년 12월이 언제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져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고 S&P 500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던 데죠. 이때 매수를 했을 때 아파트랑 S&P 500을 매수했을 때 이제 순위를 볼게요. 순위는 당연히 스파이가 2008년 12월 대비해서 500% 정도 수익이 났고 코덱스 200이 놀랍게도 133%, 강남 11개 구가 131%,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아마 저는 여기쯤에 해당이 되겠죠. 84% 정도 수익이 났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S&P 500을 시사하는 바는 쌀 때 많이 사면은 큰 수익을 반드시 준다. 그리고 두 번째, 2013년 2월 이때 매수를 했을 때 이 지점이죠. 매수했을 때 여전히 스파이가 1위입니다. 219% 수익이 나고 있고 2위는 강남 11개구 아파트 142%. 이때부터 이제 코덱스 200, 코스피는 꼴등을 가게 되는데요.
무려 10년 넘는 시간 동안 35%밖에 수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는 100%의 수익을 줬고요. 이 코스피 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코스피 지금 이 점선 그래프인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지금 변동이 아주 적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면, 이게 미국 주식이 사람들이 대중화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전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주로 투자했었을 텐데, 이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주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네,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 다음 2017년 4월에 매수한 경우에요. 이쪽 포인트죠. 이때 보면은 스파이는 100% 올랐고 강남 11개구 아파트는 98% 거의 따라잡았죠. 그리고 여전히 코덱스, 네, 경기도 아파트는 좀 좋지 않아요. 69%. 역시 서울 아파트 하려면은 무조건 서울 아파트로 가야 된다. 그런 결론을 갈 수 있고, 네, 코덱스 200은 여전히 삽질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진짜 단타, 개별 종목 단타 하시고 급등주 하시는 분들도 뭐 계속 수익 날 수 있는 신의 능력이 가지고 있다면 모르시겠지만, 코스피 가지고 인덱스 ETF 모아가는 방식은 한국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2021년 6월 이때 매수했을 경우에 거의 꼭지죠. 네, 코스피로 치면 거의 꼭지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아파트 가격도 한참 오를 때, 네, 모두가 이제 이때는 천장을 모르고 무잔 양적 완화도 하고 있었으니까 가자 막 다 폭등하던 시기였어요. 이때 기준으로 하면은, 네, 이때도 스파이가 1등이죠. 14%, 강남 11개구 6%. 네, 그 다음에 이 꼭지점부터 코덱스 200은 삽질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네,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스파이가 이겼지만은 일부 구간 2014년도 한 상반기 말 하반기 초 이때쯤에 매수를 한 경우에는, 네, 강남 11개구 아파트가, 네, 스파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도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경기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비하면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네, 코덱스 200은 역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봤을 때는 지수 추종화 ETF 한국 거는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앞에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이런 구간이 보여요.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는데 천하의 S&P 500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2022년 이후에. 그리고 대체로 그래프들을 보면은 완만합니다. 네, 아파트는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락할 때도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그런 면에서 아파트는 변동성이 이제 덜하고, 내가 뭐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그냥 살고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좀 있죠. 그리고 여기 한국은행에서 이제 주요 자산 간 상관계수,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던 표인데,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이쪽 부분 양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정비례하면 2를 갖고요. 완전히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지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 보면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 보면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가 오를 때 S&P 500은 떨어지는 경향을 갖는다. 그리고 S&P 500이 오를 때 한국 아파트는 떨어지는 경향을 갖는다. 이렇게 반대의 경향을 갖는다. 이런 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 네, 아파트와 S&P 500은 어느 정도 같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었고요. 아파트는 사실 근데 ROE라는 거 측면에서 자기 자본 대비 얼마의 순이익을 내느냐. 보통 이런 거는 주식 개별 종목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내 자본을 얼마나 넣어가지고 수익을 내느냐. 효율성을 볼 때 쓰는 건데요. 이거를 아파트라는 자산에서 대입시켜서 보면은, 저희가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제가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주담대를 제외하면 순수 제가 넣은 자기 자본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비율이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매수 금액이 한 최초에 뭐 아파트든 뭐든 단위는 생략할게요. 매수를 200만 원, 200에다 했었고,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상승분이 100이었다. 그럼 제가 200 투자해서 100을 번 거잖아요. 이때 내가
대출을 하나도 끼지 않은 상태였다. 순수 내 자본이 200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때 ROE는 50%가 됩니다. 근데 내가 30% 정도의 대출을 꼈다. 그러면은 ROE는 71%더 효율이 좋은 투자였죠. 그리고 만약 50%더 대출이 비율이 높아지면 100%로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오르기만 한다고 하면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투자가 아파트이기도 하다. 보통 S&P 500 투자할 때 뭐 주식에도 신용미수 이런 게 있지만 거의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100%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ROE 아파트랑 S&P 500 ETF 비교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서로 이제 좀 비교를 해야 된다.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여기에다가는 아파트에다가 좀 더 가점을 줘야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저런 대출이란 걸 낀다는 차원에서 물론 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S&P 500 사도 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긴 할 텐데 네, 그냥 이거는 감안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럼 이제 S&P 500 이야기 짧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 이야기. 일단 이번 주 좀 하락을 했죠. 저번 주 대비 0.45% 정도 하락을 했고, 하지만 S&P 5천, 네, 5천을 지켜냈습니다. 5포인트 정도 마진을 두고. 그리고 달러도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투자일지 자산 목표 달성률은 저번 주 대비해서 근소하게 좀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ETF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않았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 23일에는 제가 월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타이거 미국 S&P 500하고 네, VO를 좀 사볼까 네, 생각 중입니다. 그 S&P 500 네, 포트폴리오 비중 보면은 예수금이 51% 정도고요. 앞에 제가 2008년 12월 달 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때처럼 주가가 많이 대폭 하락했을 때 좀 살려고 예수금 비중을 항상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2024년 투자 수익률인데요. 역시나 이번 주도 좀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 계좌가 좀 더 상승이 됐기 때문에 총 평가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되고 네, 투자원금은 제가 월급이랑 이것저것 부업한 거 넣어서 45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월달 대비해서도 2월달에 네, 평가 금액하고 투자원금도 다 늘어난 거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마지막으로 1억 6,48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이 투자금을 한 5억에서 6억 정도 추가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던 건데 지금 이게 서울 아파트를 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결정 또 그런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결정된 바는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의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률은 28.4%로 저번 주 대비해서 0.07% 정도 올랐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아마 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왜 아파트를 계속 이렇게 팔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느끼는지 미국에 있는 배당 성장주 같은 SCHD를 왜 자꾸 사고 싶어 하는지 직장인으로서 그 원인이 좀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한번 자유로운 생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